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미국 증권당국이 지난 새벽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료를 기대하면서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해왔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의 본격 랠리의 신호탄인지 INF 크립토랩 세이 컨설턴트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어색하네요. 세이 컨설턴트. 이름 닉네임도 쓰시고 2달 만에 뵀는데 소속도 바뀌셨는데 INF 크립토랩 소개 먼저 하시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는 이제 웹3 전문,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팅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쉽게 설명하면 이제 웹2 기업들, 일반적인 기업들 입장에서 뭐 웹3 요소를 좀 도입하고 싶을 때 이제 저희가 토크노믹스를 짜준다던가 아니면 이게 전방위적인 어떤 컨설팅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다. 그렇군요. 자, 이더리움 뭐 전문가신데 이더리움 ETF 결국 뭐 예상은 하셨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는 뭐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은 결국은 ETF 상장 승인 결정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승인될 가능성 상당히 좀 낮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특히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장의 컨센은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의견을 먼저 내는 이제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거의 25%의 확률을 보통 이제 예견 많이 하셨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센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뭐 최근 들어서 좀 약간 무게가 실린 거군요. 네, 최근에 이제 25%에서 75%로 갑자기 이제 상향을 했는데 이제 그 베이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타임라인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 이제 많은 기사들이 이제 오늘 다 승인이 됐다, 최종 승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종 승인은 아니고요. 19B4라는 서류가 이제 먼저 승인이 됐고요. 사실상 이제 그거에 대한 승인 가능성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문을 열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S1 서류가 돼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절차는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시기는 타임라인은 어느 정도 보세요? 이게 사실상 일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도 이제 한두 달 가까이도 걸릴 수 있는. 한두 달도 걸릴 수 있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SEC에서 수정안 제출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오늘 저도 재밌게 봤던 뉴스는 바네크가 승인을 이제 허가한 지 5분 만에 S1 서류를 냈습니다. 바로 냈네요. 준비해뒀군요. 네. 뭐 챗GPT로 썼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간 말이 안 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더리움 뭐 말씀하신 대로 ETF 승인이 뭐 예상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무게감이 실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에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보면 ETF 승인이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둘 다 이제 승인이 됐고 홍콩 시장에서도 ETF가 이제 두 개 다 승인이 됐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서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상황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더리움 ETF가 된 거는 비트코인과 또 다른 전 차원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은 기초 자산이 비트코인 100%인 상품밖에 출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승인이 됨으로써 두 개가 섞은 두 자산이 혼합된 ETF가 나올 수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섞인. 네, 예를 들면 저희도 사실상 ETF 구성 퍼센트지는 다 각자 상품마다 좀 다르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특정 운용사는 몇 %씩 구성, 뭐 엔비디아가 가장 많고, 뭐 특정은 뭐 혹은 뭐 메타가 가장 많고 이런 식의 구성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조금 더 퍼센티지가 많은 혹은 이더리움이 더 많은 이런 식의 이제 운용사별 차별화된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을 바꿔서 하면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 결국 현물이기 때문에 다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수세가 사람들이 많이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저희가 코인에 대한 이제 ETF의 승인 가능성이 좀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다음은 솔라나다라는 게 이제 벌써부터 시장에서 가장 크게 적용을 그거 제가 하고 여쭤보고 있어서 싶은데 좀 이따가. 네,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솔라나 가격이 조금 더 미리 반영을 하는 이제 좀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돌아가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어디서 거래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지금 바네크하고
아크 인베스트도 원래 신청을 했다는데 아크 인베스트도 이 승인이 난 겁니까? 그럼? 네, 전부 다 승인 동시. 그럼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이런 데는 아직 안 난 거잖아요. 났습니다. 났어요? 같이 났어요? 네, 왜냐면 동시 승인으로 동시 승인으로? 네. 그렇군요. 어디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제 아직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은 거래가 안 되고요.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지정한 거래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블랙락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CBOE라든지 아니면 뉴욕 증권거래소 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까? 네. 이게 지금 본인들이 상품 출시한 ETF별로 거래소가 상장을 따로 했으니까. 네, 다 그죠? 사실상 근데 이제 저희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별개로 저희 증권 계좌를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죠. 네, 그건 창 플랫폼이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에 이제 주력하는 이제 크립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고, 이더리움 좀 달라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용한 플랫폼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더리움의 기능적인 활용성, 이게 좀 기초적인 질문이긴 해요. 이거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좀 비유를 한다던가 네.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뭐 굉장히 저희 AI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예. 그런 게 대부분 다 이더리움 메인의 기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약간 플랫폼적 성격이 있다.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되겠네. 크죠. 사실상 뭐 예를 들면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POS로 이제 작업 증명 방식에서 기존에 사실상 아예 그 스테이킹 방식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파생되는 파생 상품들도 많아졌고요. 예를 들면 리스테이킹이라고 좀 생소하시겠지만 예. 예치, 스테이킹이죠. 증권성을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요소긴 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상품들이 대출 상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던가 디파이 생태계가 열릴 수 있었고 디파이 생태계. 혹은 이걸 관련한 뭐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플랫폼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한 그 파생적인 확장성이 좀 있는 네, 그렇죠. 그 거래에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될 연관 종목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손들,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고래라고 하잖아요. 이제 큰 손들인데 이게 시장에 상당히 최근에 많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이 세력들이 이제 이더리움 가격도 올려놓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래 건수도 그래서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요, 최근에.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이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사실 관심일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제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굉장히 팔로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저도 오늘 궁금해서 이제 봤는데 승인 뉴스 자체가 나오기 한 10분 전에서 15분 전에 굉장히 큰 이제 고래들의 온체인 활동 데이터들이 보였던 것 같긴 하고요. 뺐습니까? 넣었습니까? 이제 사실상 넣은 거죠. 넣었어요? 네, 이제 거래소로 정보가 좀 센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근데 반대로 이게 굉장히 양방향적인 성격이 강한 게 새벽 시간, 한국 시간으로 이제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변동성이 또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찌라시다, 뭐 혹은 뭐 갑자기 급락하는 포인트가 또 있었거든요. 500만 원 언더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거의 주체들은 어느 정도 고래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네, 이거 승인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치. 했다가 갑자기 한 10분, 15분 전에는 또 대규모의 입금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상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고래들별로 사실은 어떤 전망이나 상당히 의견도 다를 수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 변동성이 커진 걸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다른 코인들도 이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밈코인 일부지만 네. 밈코인 랠리가 있었는데, 이 사실 밈코인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네. 장난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확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이거는. 네, 사실상 저는 민코인 그 자체를 그냥 나쁘게 보진 않는데요. 왜냐면 네. 하나의 문화로 좀 형성된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저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들 없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제가 어떤 있는데, 분들 얘기 들으니까 99%는 없어질 것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한 20년, 30년 후에는 네. 그 얘기가 정말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안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근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코인 투자자를 하는 분들 입장은 어떤 투자 기간도 조금 기대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투자 기대 수익이 좀 크다라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다. 네, 그래서 밈코인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 이전 불장이었던 21년도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그냥 네. 사실상 포함해서도 전 섹터 중에 가장 큰 아웃퍼폼을 보였던 게 밈코인이었고요. 대표적인 주자가 아마 뭐 아시겠지만 도지코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랠리는 그냥 시장 자체의 센티가 좋으면 전 밈코인이 가장 업사이드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와 별개로 뭐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연초부터 조금 센티가 좋았던 것 같은데 또 안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시간부터 한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 새벽부터 굉장히 이제 좀 센티가 좋았다 보니까 사실 커플링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엔비디아하고 커플링하는 현상. 네, 뭐 AI 무관하지는 않다고 코인들은- 생각해요. 네, 사실상 아예 동일하게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릴레이션이 아주 특히 많이 있군요. 센티를 양쪽에서 받는 거죠. 예를 들면 AI 코인 자체적 센티도 받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뭐 오픈 AI에서 좀 호재성 이슈가 있었을 때 같이 좀 동조하는 현상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더리움 ETF가 이번에 상장된 거에 관련해서는 음모론도 있어요. 들어보셨겠죠. 네. 미국 증권 당국이 이렇게 고심하다가 해준 건 11월에 치러질 네. 미국 대선 영향이 좀 있다. 왜 그런가 좀 봤더니 뭐 일단 하원에서는 이게 친가상화폐 법이라고 불리는 21세기 금융혁신 기술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이건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 간접적으로 의지를 보여줬고 트럼프 후보도 대선 자금을 가상화폐 크립토로 받겠다는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좀 압박을 느낀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저도 음모론보다는 어느 정도 저는 정치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분야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이즈가 돼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가 된 법입니다. 예.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크립토 자산을 과연 어디서 관할해야 되는가. 기존에는 SEC가 굉장히 코멘트 권한들이 증권거래위원회. 거고요.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CFTC, 그러니까 선물 거래. 예를 들면 저희도 원유나 이런 것들 이제 거류 담당하고 있는 상품 선물 거래소 이제 이게 CFTC라고 네. 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가 담당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예전 그러다 같은 CME, 보니까- CBOT를 관장하는 네, 맞습니다. 금융기구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게 변화가 되냐 하면 이제 증권성 논란이 조금 더 덜해지는 거죠. 증권성 논란이 덜해진다. 왜냐면 너네들은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는 거다. 이런 의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 하원을 통과한 거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상원에서는 조금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가격 전망이에요. 가격 전망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30만 원 우리 돈으로 530만 원 넘었고 이제 사상 최고치예요. 사실상 이게 그죠? 이거고 비트코인도 이제 다시 1억을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하반기 전망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간에 저희가 4월, 5월에 매크로 이슈나 아니면 반감기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 매크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코인 가격들의 센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더리움 ETF가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ETF를 승인해 줄 것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건 자본의 유출과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활발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알트코인이 뭐 굉장한 붐 정도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하반기 뭐 예를 들면 3분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상한 게 비트코인이 그렇게 랠리를 하고 폭발적으로 뭐 일단 시세가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면 사실 증시 같으면 이 선에 있는 주식들이 관련주나 뭐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크립토 시장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디커플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오로지 너만 이더리움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좀 소외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시세가 동반분출할 때가 오면
진짜 부울장이 오는 거죠, 이제. 그죠? 네, 사실상 저는 지금부터 불장이라고 인지를 하고 사실상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 사실 이더리움 인센티브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렇죠. 네, 사실상 비트코인 독주였는데 독주였죠. 아무래도 ETF 인덱스 수급의 영향이 가장 컸다. 사실상 제도권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가 굉장히 커 보였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알트까지 오려면 저희가 전방위적인 대기성 자금이 커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희가 굉장히 약간 왔다 갔다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플러스 그리고 뭐 아직까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저희 매그니피센트라고 하죠. 사실상 뭐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신경이 다 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렇죠. 돈이 다 쏠려 있어 지금. 네, 사실상 그래서 굳이 저 같아도 그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비디아가 원수군요. 약간 그래서 알트코인이 가면 이제 대기성 자금 이제 금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좀 낮아지는 시즌이 알트코인들이 시세 분출할 네, 저는- 찬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가장 중에 영화도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번 주자는 지금 예를 들면 솔라나. 아, 여기 이제 기대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수혜코인, 이더리움 수혜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니까 이제 뭐 레이어 2 프로젝트에 올려놓은 뭐 코인들, 아비트레이블, 폴리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네, 저는 뭐 그렇죠. 생소하긴 한데 이런 것들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따라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거나 혹은 그 다음 주자를 찾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점들이 또 있거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게 이제 L2 방금 말씀해주신 그쵸. 레이어 2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말씀주신 아비트럼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탈릭 부테린 엄마가 이제 프로젝트 하고 있는 메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L2 솔루션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 대신 다른 걸 선택하는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시계열이 좀 지난 후에 봤을 때 저는 뭔가 후회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장만 봐라 이거죠. 네, 변동성을 이제 사실상 견디지 못하면 또 그렇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다 뭐 AI 코인 이런 것도 나오고 샘 알트만이 뭐 보니까 저는 월드코인이. 뭐 월드코인 이거 발행했대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왜샘 알트만이 지금 AI 연구나 많이 하고 싶은데 코인을 발행? 이게 보면은 AI하고 사실 AI 속에 사실은 이 코인 크립토가 같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술 발전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연관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구 자산으로 이제 금처럼 보유하려고 하고 과장되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몇 년인지 모르지만 40억까지도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한 분을 봤어요. 이제 크립토 투자를 이런 가운데 아직은 지금 초기고 생소하잖아요. 99%가 사라질 수도 있는 크립토 시장인데 처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권고하신다면 어떤 그 조언을 좀 하고 싶으세요? 처음으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무리한 투자, 레버리지 투자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변동성이 뭐 기존 증시만큼은 이제 사실 기존 증시도 사실 굉장히 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투자가 맞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코인에 투자를 했던 계기는 제가 한 20-30년 전에 나스닥 내지는 뭐 저희가 빅테크라고 하는 일부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전 장기적인 시계열로 투자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뭐 그 어떤 투자 컨셉이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자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산이지만 향후에는 언젠가는 매그니피컨트가 될 수 있고 거기 앞에는 대장주들을 주목해라. 저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세이 승관서 때 의견을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긴 시계열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상승률이나 혹은 뭐 만들어내는 가치 혹은 생태계에 좀 주목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정도의 약간 업사이드나 하이브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근데 생각하고 막말로요. 있습니다. 1억짜리 비트코인 사서 40억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100원짜리 많이 사서 10,000원 되는 거 기다리는 게 훨씬 기대감이 네. 있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그냥 때문에 없어질 수 알트코인들이 밈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인기가 좋고 거래가 많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이제 투자는 정말 주의가 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세이 컨설턴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